강의를 크게 공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이 혁신 바우처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준비를 했었고, 그것은 이제 지난 12월 말에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창진원 패키지 사업을 좀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가 다음 달 초중순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중기부, 그러니까 기정원 과제죠. 기정원 과제를 조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게 되는 창업진흥원 패키지 사업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창업진흥원 패키지 사업을 어느 단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창업하시고 7년 미만 기업들한테 가장 적합한 지원 사업이 창업진흥원 사업이다. 특히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렇게가 양식이 다 똑같습니다. 보는 관점도 다 똑같고요. 이런 것들에 적합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 소개부터 이제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영지도사고요. 서비스 경험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경험 디자이너가 뭐냐 그러면, 앞서서 이윤창 박사께서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창출하는 방법 중에 뭐 스캠퍼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제가 되게 잘합니다. 정말 잘하고요. 어느 정도로 잘하냐 그러면, 앞에서 말하면서 막 부산스럽게 손을 만지고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전 이제 기술 경영을, 그러니까 영문학 베이스의 기술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 한참 서비스 경험 디자인을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일잘러 컨셉으로 업무 자동화,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 관리를 통한 매출 극대화인데, 주로 B2B 비즈니스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75%에서 80%가 B2B거든요. 그래서 B2B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종국에는 이런 것들이 행동경제 기반의 사용자 예측이라고 혼자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간서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관련한 게 3권, 그리고 마케팅 관련한 게 2권, 멘토링 관련한 책 1권에서 한 7권 정도는 했고요. 이제 책 쓰는 거는 조금 뒤로 하고, 올해부터는 논문을 좀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부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모여주신 분들 대부분이 그 7년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그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와주세요라고 했는데, 멘토링을 많이 받으세요. 이제 7년 미만 기업분들은 멘토링을 많이 받으시는데, 멘토링 받으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발언하는 게 굉장히 수위 높고 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방송으로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박제가 될 텐데, 전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안고 말씀을 드리면, 멘토분들을 잘 만나셔야 돼요. 왜 잘 만나셔야 되냐 그러면, 일회성 멘토라도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나마 책임지는,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만나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힘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영지도사라는 직업을 만들어 놨어요. 이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자신들이 뱉은 말에 대해서. 그래서 멘토분들을 만날 때 경영지도사 중심으로 만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기 전에 크게 이제 2가지로 크게 3가지 섹션으로 만들어 놨어요. 데이터의 수집, 그 다음에 프롬프팅이라는 거를 만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활용해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잘 쓰지? 이렇게 3개 섹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세미나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데이터 수집하고 프롬프팅 작성만 강조를 할 거예요. 이거 2개만 확실하게 되면은 사업계획서 작성은 20분, 30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 준비를 다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데이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데이터. 그럼 데이터가 뭐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데이터는, 제가 화면이 어디 보자. 잘 나오네요.
데이터라는 것은 크게 이제 시장 자료, 기술 자료, 정부 자료인데 이 세 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도 다들 준비를 못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제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어떤 자료가 공신력 있지? 사실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수집하시기 전에 내가 웹에서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서 무작위로 데이터를 수집하실 텐데 어떤 데이터가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PDF 자료들을 많이 다운받으실 텐데요. 이 자료를 마우스로 긁었을 때 긁혀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TXT 파일도 그렇습니다. TXT 파일도 똑같은데 우리가 자료를 다운받은 다음에 마우스로 긁어서 긁히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PPT 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다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미지 파일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도구마다 다르지만 94에서 97% 인식률로 이미지도 읽고 심지어 이미지 읽은 것을 추론을 해서 새로운 텍스트로 창조해내기까지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냥 긁었을 때 긁혀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이버 말고 구글링 하셔야 됩니다. 구글링 무조건 구글링입니다. 확실히 질적으로 많이 달라요. 요거 강조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최근에 노트북을 바꿨는데 잘 안 넘어가네 이 노트북이.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 자료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시장 자료는 크게 증권사 자료에서 뭐 해당 산업의 논문 이렇게 있을 거고 하나씩 볼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큰 화면을 다시 끌게요. 너무 답답하네 이게. 연결된 게 많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증권사 자료인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안 하셔도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이 됩니다. 내가 특정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해당 분야의 증권사 자료들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증권사 자료는 시장 정보하고 기술 정보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시장 정보 중심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돈을 벌지 안 벌지 대놓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자료 매우 유용하다. 시장 자료 중에서 이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신문사 자료 중에서도 주로 경제신문들. 근래 들어서 매일경제신문은 안타깝게도 이게 경제지인지 정치지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경제 전문 신문들을 반드시 참조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PDF 파일하고 텍스트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뒤로 돌아가서 증권사 자료를 내가 다운받았을 때 이러한 글들을 긁어야 됩니다. 긁어서 긁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사 자료를 내가 이제 웹에서 검색을 했다. 마우스로 긁어 오셔야 됩니다. 긁어 오셔서 텍스트 파일에 갖다 붙여넣기 하셔야 돼요. 기준 없습니다. 그냥 긁어서 무식하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연구소 자료도 시장 자료로 매우 유익한 자료인데요. 이제 제가 참조를 드렸듯이 세리, 그러니까 세리가 삼성경제연구원이죠.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자료가 매우 우수해요. 매우 우수해갖고 이런 것들 다운받아 두시면 거시 환경 분석에 매우 좋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나는 좀 인사이트 있는 데이터가 필요해라고 하면 한국은행 정보도 너무 좋습니다. 한국은행 정보는 어디서 찾느냐? 한국은행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은행을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근래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가 그 은행 이자율을 어젠가 그젠가 하는 총재가 이제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심각하게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유례 없이 하는 총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 그러면 경제가 올해는 너무 어려울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폐업
유입된 중소기업이 제가 본 기사로는 80만 개 기업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올해 추정치가 100만 개 기업이 망할 거라고 합니다. 항상 이런 추정치보다 더 망하니까 120만 개 정도 기업이 망할 텐데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는 잘 버텨야 된다. 그 버티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하나씩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해당 산업의 리서치 전문 자료인데 이 리서치 전문 자료는 굉장히 비싸요. 뭐 싼 게 300에서 400 정도 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껏 제 생애상 3번 정도밖에 안 사봤습니다. 700만 원짜리로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3개를 사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 추천드리지는 않냐 그러면 이런 리서치 전문 자료를 보는 평가위원들은 창업진흥원 과제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중대형 과제, 연간 12억, 15억 이상 하는 그런 중대형 과제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료를 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유가 있으시면은 수백만 원짜리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네요. 네, 이런 자료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정보 자료 중에서 이것도 좋아요. 논문. 희한하게 논문이 좋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사이트가 이게 마이크가 여기도 되고 이게 마이크에서 살짝 멀어져도 뒤까지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방송 우리 선생님께서 잘 내보내 주실 거고 그럼 마이크에 제가 집착을 안 하고 조금 편하게 하겠습니다. 해당 산업의 논문은 항상 최신 트렌드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석사 친구들, 박사 친구들이 자기 논문은 항상 최신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넣습니다. 특히 경영학과 애들이 그런 것들이 심해요. 그리고 기술적이다 그러면 해당 기술에 관련된 유명한 대학교들 조금만 검색하면 되거든요. 뭐 굳이 어렵게 검색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친구들이 잘해요. 여기에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그런데 논문들이 조금 죄송한데 좋습니다. 그런데 논문들이. 그런 것들 보면 시장 자료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시장 자료들은 1년 미만의 시장 자료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간과하시는 것들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총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문이 안 닫혔다. 이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인데 카탈로그를 제대로 준비를 안 하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카탈로그는 우리 회사 카탈로그이기도 하지만 경쟁사의 카탈로그를 포함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카탈로그를 어떻게 수집하냐가 또 문제인데 전시회 가십시오. 전시회 가면은 카탈로그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거를 직접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직접 갖고 오신 카탈로그가 손가방으로 막 이렇게 막 뭐 10kg까지는 안 가게 1kg, 2kg 이렇게 쌓아두고 계셔요. 사무실에. 이걸로 그냥 둔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이 화면에는 제대로 강조가 안 됐는데 요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색깔까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런 카탈로그를 반드시 텍스트로 치세요. 그 카탈로그 15장짜리 매우 두꺼운 카탈로그다 그래도 그거 다 치는데 20분도 안 걸립니다. 반드시 텍스트로 쳐라. 텍스트가 뭐냐 그럼 말 그대로 텍스트예요.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한글 파일이든 뭐 우리 메모장이든 꺼내는 그냥 치시면 됩니다. 저장할 때 PDF로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TXT 파일로 저장을 하시던가요. DOC 파일이나 한글 파일 아닙니다. 그렇게 직접 타이핑을 치셔서 갖고 계셔야 된다. 특허 조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특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특허 출원해 보신 분들은 바로바로 이해를 하실 텐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허는 출원한 날짜로부터 약 1년 2, 3개월 그러니까 14개월, 15개월 다음에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최신 특허는 1년 미만의 최신 기술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허를 보면은 지금 화면에는 지금 자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출원인 이름하고 기업 정보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웹에서. 그래서 경쟁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럼 경쟁사는 특허는 어떻게 검색하냐 그러면 키프리스에서 클릭하면 넘어갈 겁니다. 키프리스에서 그냥 키워드 넣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 여기까지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청구항입니다. 이 청구항을 왜 강조를 드리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쓰는 게 이 특허를 이름 갖다가 저는 뭐 제 마음대로 해요. 이 이름하고 여기 나와 있는 도식하고 일치가 안 돼도 좋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는데 심지어 이런 내용이 청구항이랑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맥락적으로만 비슷하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정작 권리보호를 받는 건 이 청구항 부분이거든요. 이 청구항 부분인데 보통 사람들이 제목 보고 도식 보고 내 특허랑 똑같네? 내 기술 끝났네? 라고 드랍을 하셔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청구항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리고 특허 자료를 우리가 데이터화하고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청구항을 갖고 오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NTIS라는 사이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NTIS 사이트는 우리나라 모든 과제의 정보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과제도 있고 뭐 10년 전 과제 정보도 있고 해서요. 한 번 정도 NTIS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집어넣고 검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뒤에 말씀드린 ROM이라는 사이트하고 NTIS 사이트의 단점이 무조건 회원가입을 시켜요. 좀 회원가입 안 하고 좀 하고 싶은데 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NTIS 클릭하시면 다 연결되게 해놔요. 여기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컨트롤 누르면 링크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뭐 메모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R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과거에는 ROM에서 ROM이었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S가 하나가 붙었습니다. 여기 약간 앞서서 말씀드렸던 NTIS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이트인데요. 이 ROM 사이트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시각화를 그렇게 잘 해놨어요. 여기 회원 가입하셔서 특정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뭐 단적으로는 그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 하고요. 그리고 연계 분석도 자동으로 다 해놨습니다. 들어가 보셔야지 알아요. 들어가시고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뭐가 있나라고 반드시 검색을 한번 해보셔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요 이미지 떼다가 사업 계획서에 다 갖다 써야 돼요. 꽤 팬시한 디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까지 이제 뭐 기술 자료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기술 시장 하다가 앞서서는 시장 자료 말씀드렸고 뭐 기술 자료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정부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 이제 멘토분들도 한 4-5분 앉아 계시는데 그 잘 모르실 거예요. 멘토분들도 여기 포인트인데 사이트 이름은 또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거 검색하기가 힘들어요. 정부 정책 포털 포인트라는 데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책은 무조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3개년, 5개년 중장기 계획 다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의사록에서 결정한 것도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들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떻게 활용을 했냐 그러면 작년에 진행했던 환경부 과제를 진행을 할 때요. 소음 관련한 건데 소음 관련해서 2026년까지 의무적으로 소음 측정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이. 근데 이거 대부분 사람들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았냐? 이 사이트에서 정책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많이 중요하다 여기도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계획서에 이런 거 집어넣으면 돼요. 평가위원들이 사실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는데 평가위원회라고 알겠습니까?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내가 진행하는 사업하고 관련된 정책 자료 이미지 하나 딱 캡처해서 집어넣고 정부의 방향성이 이러니 평가위원 하나 뽑아줘라 라고 강조하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하나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데 인공지능, AI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근래에 밀고 있는 슬로건 중 하나가 이겁니다. 기획은 사람이, 작성은 인공지능이라고 썼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해요. 인공지능이 만든 거지 네가 만든 거야? 라는 이러한 논란은 과거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진짜 옛날에 예컨대
1400년대 제가 이제 그 영문학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학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진짜 옛날에 이제 문학은 다 구전이었어요. 그래서 외워서 전파를 해야 돼요. 근데 글이 나오고 작사라는 게 나왔는데 누가 그걸 글로 막 쓴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네가 한 거야? 네가 안 외웠잖아. 글이잖아. 하는데 이제 터부시했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1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오히려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렇듯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는 필요 없고요. 그럼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 내가 인공지능을 기다려야 하냐? 그럼 나는 도태됩니다. 진짜 도태되고요. 오늘 이제 주제 자체가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은 드려놨는데 사업계획서 작성법보다는 사실 인공지능 활용법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에서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 최소 1년 반 이상 연구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프롬프트 작성법 활용하는 방법들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뢰하셔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응용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